잠시만. 오늘 그 기술 교육 하기 전에 베이직 교육 때 하는 이제 마인드셋 교육인데 저의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다면 가치가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기술 교육보다 이제 앞서야 되는 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모든 일은 이제 마인드가 이제 90%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마 여기서 이미 겪은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겪게 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누구나 잠재력 잠복기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잠복기가 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과 그 공간,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빛을 발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하자마자 이 바로 결과가 나면 좋아. 내가 뭐 블랙 달자마자 매출이 나오면 좋고, 내가 원장 되자마자 매장이 너무 잘 되면 좋죠. 근데 이제 쉽지 않다.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랑 이제 얼음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놨는데, 대나무도 땅속에서 5년 동안 뿌리를 내린대요. 그리고 지상 밖으로 자라나는 순간 한 달 만에 30m 가까이 자란다고 하고, 얼음 같은 경우도 영하 4도, 3도, 2도, 1도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0도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잠복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잠복기에는 반드시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지만 이 잠복기를 좀 뚫을 수가 있다. 근데 비록 그 잠복기 기간은 좀 다를 수는 있죠. 뭐 누구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똑같은 블랙 등급으로 올라가도 누군가는 바로 이렇게 이탈 없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초반에 이탈이 있다가 다시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속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좋은 습관이 대체 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알고 있죠. 뭐 손님 한 명 더 받기, 뭐 인스타 하나 더 올리기, 뭐 내가 올린 걸 가지고 뭐 좀 데이터 분석도 해보기. 내가 막 인스타 올리긴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이거 왜 안 오지? 막 좀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똑같은 방법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증상을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막 연료 탱크 이게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났는데 문제 해결하는 건 뭐예요? 이 빵꾸를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유를 계속하러 가.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증상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잠복기가 좀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님에게 제안하려고 노력하기. 제안을 한 10번씩 했는데 막 타율을 너무 안 좋아. 막 10번 제안했는데 한 명만 하고 9명은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좀 내가 뭔가 제안을 좀 잘못하고 있나? 그럼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보려고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내가 왜 난 열심히 하는데 바뀌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가 됐는데 왜 얼음이 녹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짜 열심히 했다고 믿고 싶다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게 운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운동 뭐 헬스도 하시고 복싱도 하시고 다들 열심히 운동하시지만, 내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자마자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체지방이 다운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영어를 이렇게 배운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일 원어민처럼 대화할 수가 없고, 내가 복싱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일 시합에 나갈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하냐? 작은 변화가 쌓이고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디자이너들도 똑같죠. 막 일하자마자 예약 꽉 차고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등급 올라가자마자 뭐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이 잠복기 기간에는 항상 이제 인내심을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인내심이 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고통을 잘 참는 능력. 고통을 잘 참는 능력. 왜냐면 운동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막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왜 힘드냐라고 했더니,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자리 잡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문제는 내가 몇 미터를 뛸지 모르고 뛴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시작을 하지만 내가 생각한 몸이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100m를 뛸 거야 하고 뛰는 거랑 너 몇 미터 뛸지 나 안 알려줄 거 하고 뛰게 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나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막 1년 걸릴 거 쟤는 막 6개월 만에 몸이 좋아졌네 하면서 인내심 과정에는 이제 또 비교를 또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보다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비교도 하기 시작해요. 막 현타도 좀 올 수도 있고. 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반드시 즐겁기도 하지만 반드시 고통스럽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잠복기 기간에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는 기간에는 항상 이제 느린 생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페이지를 조금 이제 넘겨보면 제가 이제 정리를 또 해놨어요. 이제 짧은 생각과 느린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빠른 생각은 뭐냐면, 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냥 이렇게 뭔가 저 사람 뭔가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내가 이제 뭔가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을 짧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느린 생각은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주야 1 더하기 1은 뭐야? 2. 뭐 내가 뭐 자동적이고 반사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197 곱하기 297은 하면 갑자기 잠깐만.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운전할 때도 보면 하다가 갑자기 막 누가 택시가 막 끼어들었어. 그럼 자동적으로 어때요? 막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막 이렇게 욕하죠.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느린 생각을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왜? 무단횡단 갑자기 누가 막 튀어나왔는데 무단횡단을 하네? 내가 3초 뒤면 저 사람을 박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면 일단 보험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생각이 필요로 할 때, 뭐 운동할 때, 뭐 운전할 때는 좀 반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느린 생각 같은 경우는 저절로 떠오르지 않고 정신을 되게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빠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축구, 이게 운동도 하는 거 보면, 혹시 남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남고? 예, 축구할 때 반대항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뭐 4-3-3 포메이션, 이렇게 막 아마추어들 다 모여가지고 막 포메이션을 막 정해. 야, 내가 중원에 뭐 지휘할게, 중원에서 지휘자 할게, 뭐 이러면서 내가 스트라이커다 하면서 막 4-3-3 포메이션을. 근데 이제 휘슬만 불면 어때요? 갑자기 막 포메이션 정한 거 무색하게 공만 보고 22명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느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혼자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이 공격수의 움직임을 조금 파악을 하고, 막 상대방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월드컵 보면 메시 봤죠? 메시가 이제 엄청 뭐 경기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 다니고 심지어 서 있기도 하고, 근데 골은 엄청 잘 넣었어. 이게 이제 느린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 고객님들은 이제 30대 이상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뭐 올라가니까 나도 들어가겠다 하면서 이제 남들 하니까 내가 포모가 오는 거야. 나도 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 그래? 뭐 돈 번다고 하이닉스 300 간다고? 일단 다 들어가. 그 결과가 이제 다 물렸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 빠른 결과를 원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조급하고 이 성급한 생각과 그 순간적인 판단에 너무 잘 휩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빠른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좋은 습관을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95대 5 법칙과 2%의 법칙이 있대요. 보통은 95%의 계획과 5%의 실행력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무슨 말인가 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거든요. 과거에 이제 어떤 친구가 야, 인스타를 너무 안 올려? 왜 안 올려? 라고 했더니 이 라인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가 보면 진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획만 엄청 세워. 그리고 상담 영상을 찍을 거야. 상담 영상 찍으면 그냥 카메라 켜놓고 버튼 클릭해놓고 상담하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구도 오케이 공부를 해가지고 구도를 해. 막 이렇게 한동안 해보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갑자기 안 하게 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데는 2%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2%만 바꿀 수 있으면 그냥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상담 영상을 찍고 싶어. 내가 현재보다는 이걸 찍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일단 해보라는 거거든요. 저희 3호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월 달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매장 전판 매출이 이제 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 판 거야? 5만 원, 4만 원 이제 판 거죠. 한 달에 2개씩 판 거거든요. 이제 야 우리 한번 애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전판을 한번 세일즈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응들이 엄청 그때 냉소적이었거든요. 전판? 굳이? 나는 이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고 강매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좀 별론데 되게 엄청 냉소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당연히 애들이 안 하니까 야 왜 안 해?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 멘트도 정해서 줬잖아 했더니 저 아직 저만의 멘트를 조금 생각 중이다. 좀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언제 오냐는 거지. 우리나라의 이제 특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결혼도 뭔가 이제 완벽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가 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완벽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는데 내가 너무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뭔가 도전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손님한테 제품 있으세요? 제 거 써보세요. 이 한마디 던져보라는 거거든요. 멘트 생각을 하지 말고 2%의 법칙을 실행할 때는 당연히 이 데이터 상으로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되게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2%의 법칙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2%라도 실행을 해야 뭐가 데이터가 있지 실행을 하지 않는데 데이터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50만 원이었던 전판 매출이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이제 150만 원 정도가 됐고 그 다음 달에 이제 250만 원 정도가 됐고 이제 뒤에 있는 민성이라는 친구 전판만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파는 그런 친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은 실행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든 거겠죠. 그러면 왜 이 친구들은 왜 과연 2%의 법칙을 실행하지 않고 아 저 좀 준비되면 할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많은 비관론자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론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낙관론자는 내가 현재보다 이제 미래가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관론자는 내가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회피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말해서 얻는 뭔가 실패의 그 경험보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실패라도 안 하진가 지금이 난 거야. 반대로 현재보다 미래가 나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자의 마인드의 친구들 보면은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낙관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비관론자가 많을까?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그 1호점에서 이제 2호점 있게 할 때 이제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거리가 가깝거든요. 야 1호점 옆에 그 2호점 그거 말이 되냐? 막 이런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고 그리고 3호점 할 때도 야 코로나가 한창인데 그 뭐 애들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수업도 안 받는데 집에서 수업 받는데 야 너네 그거 쉽지 않을 거야. 그 4호점 오픈할 때는 야 동대문에 또 한다고? 동대문에 뭐 있어? 5호점 경희대 할 때는 야 경희대 세계는 말이 안 되지. 그 6호점 7호점 할 때는 갑자기 또 들리는 얘기가 이제 야 너네 지금은 퇴사율 0%지만 집단 퇴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휘청일 거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다. 당연히 뭐 집단 퇴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비관론자의 분들의 뭔가 많은 걱정을 안고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저희 디자이너 사례가 있는데 디자이너 저희 매장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월 달에 매출 1200을 하는 친구인데 휴무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1400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쁜 마음이지만 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휴무 출근을 일단 하지 말고 정규 근무 시간이 1400을 하고 그 다음에 휴무 출근해서 1600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땐 이 친구가 세일즈를 너무 안 해. 본인은 그 세일즈 자체가 고객님한테 그냥 지금보다 더 나아질 제안을 하나 하라는 건데 이거를 본인이 이 사람한테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왜 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초를 치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뭐 예의가 없는 거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이 이 비관론자의 마인드를 빨리 부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관론자의 마인드를 깨고 이제 낙관적인 마인드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초반에 놓치고 있는 게 뭐였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정도 많이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제안도 좀 놓치고 있었고 세일즈의 공부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한 3-4달 하니까 신규가 오기 시작했고 인스타 보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절대 못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위기는 대비하되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걷고 있는 길 그리고 이제 이미 원장들이나 선배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을 이미 다 걸어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뭔가 리스크라는 게 한계라는 그 파도가 왔을 때 이 맞서 싸운 사람들이지 내가 물러나서 피한 사람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 파도를 뚫고 나가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계속 두들길 거거든요. 무조건 절대 해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한테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능력을 또 캐치도 해보고 나한테 부족한 점이 뭔가도 같이 캐치를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교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잠재력 잠복기에는 꼭 좋은 습관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인내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기까지는 빠른 생각보다는 조금 느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어려운 거고 당연히 결과는 바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관론자인 사람들은 또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이 매장에 온 것 자체가 낙관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낙관적인 마인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온 거 자체가 낙관적인 마인드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단지 이제 비관적인 게 좀 더 높을 뿐이지 이거를 빨리 이렇게 무찔러 가지고 낙관적인 마인드를 좀 끌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인드셋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 C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CS 좀 서비스 좀 먼 것 같아요. 서비스라고 하면 좀 정의를 좀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최근에 제가 그 홍콩 반점 갔거든요. 점심에 예약이 없어가지고 홍콩 반점 갔는데, 전날에 교육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살이 거의 다 붙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살이 다시 벌어져가지고 가다가 피를 좀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홍콩 반점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주문하고 휴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데일밴드를 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반할 뻔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이 서비스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서비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처리 이렇게 해드릴 때도 주시를 하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되게 반성도 좀 하는 저는 경험을 최근에 좀 해가지고, 똑같은 이제 머리를 하고 똑같은 이제 자기소개를 해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안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맨드살롱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저희 맨드살롱 안에서 도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저 맨드살롱 어디 지점에 다녔었어요. 어느 선생님께 하셨어요? 선생님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셨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요? 저 회기점에 인욱쌤한테 있는데 휴가 가셔가지고 이제 잠깐 왔어요, 이런 분이 있겠죠. 그러면 왜 누구는 이제 기억이 남고 왜 누구는 이제 기억이 남지 않을까? 저는 바로 이제 이 고객님의 뇌리에 기억에 남는 캐릭터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서비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기억에 남는 서비스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용사들도 그렇지만 되게 실력들이 지금 너무 다 올라갔잖아요. 상향 평준화 됐잖아요. 근데 서비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제 예상 가능한 서비스와 친절은 아무런 이제 고객의 흥미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족 요소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 가서 저기요 해가지고 직원분이 예,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왔어.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인가? 이게 당연한 서비스인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머리가 붕붕 떠서 좀 눌러주세요. 예, 붕붕 뜨는 머리 제가 눌러드릴게요. 생각보다 이거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 교육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한 서비스인 거거든요. 진짜 뭔가 찐 팔로워를 조금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봐봤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되게 좀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었거든요. 진짜 빠르게 회사가 성장한 브랜드예요, 아마존 회사가. 근데 그곳에서는 회의를 할 때 의자를 이렇게 있는데 회의를 할 때 꼭 한 자리를 비워둔다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고객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회의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이 사람 주머니에서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지? 이런 얘기를 고객님이 같이 앉아있는 회의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반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또 좋은 경험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다시 오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또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아마존이 고객을 중심에 두는 문화를 많이 좀 추구를 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다른 미국에 있는 호텔 사례를 갖고 왔거든요. 리츠 칼튼 호텔이라고 혹시 좀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 분이 되게 이제 CS로 조금 유명한 사례인데, 미국에서 시작된 되게 럭셔리 호텔이에요. 미국에서 럭셔리 호텔인데, 고객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그 직원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디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 직원 지금 6층 가는데요? 해가지고 6층을 누른 거야. 근데 올라가는 동안 이 직원분이 아무 층을 누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6층을 가나? 6층에 딱 도착했는데 이분이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5층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층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5층을 갔다가 6층 가시면 되는데 왜 6층을 갔냐? 여기서 이제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엘리베이터에 탄 직원이 이 호텔의 경영자였거든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시간보다 고객의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나도 좀 생각이 든 게, 내가 너무 고객님을 좀 딜레이 시키진 않았나? 내가 어느 순간 고객님을 좀 딜레이 시키는 게 너무 당연시 되지 않았나? 근데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안내를 잘 해드렸나? 이런 짧은 거에서도 제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저는 이제 진정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후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오길 잘했어, 이 사람한테 물어보길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아, 이 사람한테 괜히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손님들도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굳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굳이 또 클릭을 해서 굳이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찾아서 들어오는 선택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그 고객님들 대할 때 이분은 나를 선택을 해주셨고 후회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일을 해주면 좀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만약 우리가 6명이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한 명의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와이프랑 이제 루이비통 매장을 갔는데 어떤 물건을 보다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친절하다, 일단 고민해보고 올게 하고 다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여기 다시 나나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사람은 되게 친절했는데 마지막에 그 한 명의 직원의 응대 때문에 내가 이 매장을 다시 안 와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모두가 해줘야지만 서로에게 선순환이 되게 도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가끔씩 기술을 높이기 위해 쓰는 시간만 너무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용은 당연히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너무 기술에 포커스가 된 나머지 서비스는 그냥 놓고 있는 거야. 저는 이게 미용이라고 하는 직업이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비스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람과 AI가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오고 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좋은 감정을 들게 하는 시간만큼이나 이 시간도 기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는 시간과 거의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 선택이 맞았다라고 좀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고객의 단순한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에게 좋은 기억과 확신을 남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매장에서 같이 해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서로 좀 좋은 거,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서비스 교육도 마치겠습니다. 나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